이번 시간부터는 29쪽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한국어의 기본 문형 30개를 활용해서 뇌신경망을 형성하는 그 연습을 하라고 팟캐스트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되어져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쉽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이 지금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아이독해가 영어식 어순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건데요. 예,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본문의 그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치사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없다라는 것 사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의 조사로 처리됨으로 인해서 그 문장 번역이 매번 거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어는 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 문장의 기능이 결정됨으로 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1차원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할 때에도 그 모국어에 대한 지배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하간 그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선행어를 포함한다라는 그 관계사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I know what you said 이런 부분에서 what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까지도 해서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점진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9쪽부터 해서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29쪽과 30쪽에 나와 있는 일명 우리가 기존의 문형에서는 4형식과 5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사회적 약속일 뿐이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의 학습자가 이 책을 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정리적인 부분에서 이 전개가 된 거지, 사실 학습 순서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인해 가지고 조금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을 할 적에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2권 부분을, 아이독해 기초 2권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30개의 그 예문을 살펴보라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상하더라도 귀찮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기를 지금까지 써보신 분이라면 앞으로 강의가 상당히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요 최근까지 좀 강의가, 팟캐스트가 좀 녹음이 되질 못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제가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5월 말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저 또 협의해야 되고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때 5월 말에 학회에 가서,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느라 또 그런 부분하고 지금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서 이 29쪽하고 30쪽은 넘어가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2권에서 다시 한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1쪽 가보죠. 31쪽 보시게 되면은 영어 어순 익히기 Unit 3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30가지의 기본 문형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이제 섞어가면서 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어순 문장은 1단계니까는 이거는 가장 원시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거를 2단계로 옮기고, 2단계로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뭐냐면 주어를 바꿔가지고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때 주어는 가급적이면은 1인칭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친근감이 들 겁니다. 이거를 comprehensive input이라고 해서 I+1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user experience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UX라고 줄임말로 쓰지요. 지금 IT 업계에서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앞에서부터 한 발자국씩 나아가라 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꿀 때 여러분들이 1인칭을 먼저 I부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we라는 개념, 그 다음에 you라는 개념, 그리고 3인칭까지
그녀 아니면은 뭐 주변의 친구를 얘기해도 되고 가족을 얘기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터 해서 나의 관계에서 한 발자국씩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꿀 때는 가장 친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도가 높은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씩 나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4단계로 가보시게 되면은 he는 가지고 있습니다. a smartphon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얼핏 보고 지나가면 어라는 게 사용되었네. 쉽게 말하면 기존 영어로는 관사지요. 이 관사라고 하는 그 기능은 명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녀석인데요. 영어에는 관사가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관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zero article이라고 해서 그 앞에는 무관사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the와 the가 on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용되어진 거죠. 우리가 선거기간에 보게 되면은 1번이 무슨 당, 2번이 무슨 당, 3번 무소속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3번의 무소속도 결론적으로는 무소속이라는 소속에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신경률 영문법 파트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쓰지 마십시오. 어를 쓰든 더를 쓰든 on을 쓰든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5단계로 가게 되면은 동사를 영어로 전환한다. He has a smartphone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단수를 쓰던 has를 쓰던 have를 쓰던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I am happy라고 하던 I is happy라고 하던 I are happy라고 하던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플루언시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창성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accuracy, 즉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고정화되어서 나중에 내가 표현하는데 그게 계속에 나오지 않겠냐. 이걸 언어학적으로는 fossilization이라고 해서 화석화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도중에 error and correction 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가 수정할 수 있도록 어느 지식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자가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정리되어지고 가감되어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현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많은 논문에서도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fossilization은 분명히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고려되어져 가지고 진행되어졌을 적에는 그 fossilization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상을 가감시킬 수 있고 점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그것은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1쪽에 대한 내용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32쪽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거기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잠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영어식 어순으로 놓으면은요.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주어 동사부터 먼저 놓는 거를 항상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they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ey 보고 있었습니다. a movie.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한 개씩 바꾸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식 느낌과 생각으로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쪽으로 가라 해서 여러분들 학습법에 관련된 것들을 소개해 놓은 곳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33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간단하고 단순한 문장 구조에서 복잡한 문장 구조로 연습을 한다라고 할 때 영어 5선 구조의 1, 2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30개를 살펴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5선 구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넘기고 다음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여기 네 번째에서 34쪽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어식 5선으로 반드시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실 적에는 가급적이면은 사건 위주로 전개를 하는 것을 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 위주로 전개하다 보면은 특히나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단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느꼈던 감정에다 포커스를 두고 일기를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거를 아니면은 그 어떤 장면을 봤다거나 소리를 들었다거나 대화를 했다거나 거기에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적을 수 있어요. 이때 감정을 적을 때는 가급적이면 나빴던 감정, 좋았던 감정을 위주로 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누군가한테 토람으로 해서 그것도 일기에 적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심리적인 부분에서 연구되어지고 그다음 밝혀진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순의 단위로 이렇게 하는 영어 어순을 영어에서 한국어 어순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3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리처럴 니스베스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양인과 동양인의 는 하나의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는 건 똑같지만 그 보는 것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 거냐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올 거냐라고 하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heuristic reasoning process로 갈 거냐 analytic reasoning process로 갈 거냐라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35쪽에 보시게 되면은 문장에 마디가 있다고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지금 전화번호가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읽는가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마디가 있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마디를 만들어서 본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에서의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볼 적에 저렇게 숫자를 던져주게 되면 상당히 짜증납니다. 누가 만약에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001175983247이라고 쭉 불러주게 되면은 짜증이 나겠지요. 왜냐하면 그거 제대로 받아 적기를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001 2175 983 247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짧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한쪽 뇌에서 그 정보를 받아들일 적에 일정량의 그 정보가 차게 되게 되면은 그거를 한쪽 편에 있는 뇌로 다시 토스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토스를 하게 되면은 그 받은 뇌에서는 그 정보를 다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화 시킨다거나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하게 되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두 뇌가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뇌가 정보를 일정량에 처리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나쁘다 좋다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36쪽을 한번 가볼게요. 36쪽에 보면은 묶음 단위로 읽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청킹이죠. 청킹 유닛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직 넘버 7이라고 해서요. 7개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5개에서 9개 정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7이라는 정보가 밝혀지기 전에는 5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3에서 7까지가 이루어졌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화번호를 보게 되면은 땡땡땡에 땡땡땡땡 이렇게 되죠. 1, 2, 3 국에 그 다음에 4, 5, 6, 7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화번호를 보게 되면은 다들 3자리, 4자리 이렇게 되는 맥시멈이 4자리예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 4자리가 정도가 되었을 적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라고 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된다라고 잡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이 지금 우리 통장을 보게 되면 통장에 대한 그 번호수는 조금 이렇게 청킹 단위가 약간 깨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것은 6자리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자리, 4자리가 됐을 적에 가장 편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겁니다. 뇌에서 그렇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거기 바둑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거는 밑에 잠깐 볼게요. 36쪽의 밑에 예문을 보게 되면 The tall girl always spends all her precious time in her appearance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만약에 품사 단위로 본다 그러면 정보의 수는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정보의 수가 많고 그 정보의 처리를 해야 되는 뇌는 되게 바빠지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정보가 어떻게 정보를 인식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정보의 가지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뇌 속에서 일정한 청킹 단위를 해가지고 한쪽에서 계속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게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요.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그 정보를 끊게 되게 되면은 정보의 가지수가 되게 적어지게 되고 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보의 처리 속도하고도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the tour will always spend a lot of precious time on our appearance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정보를 볼 때 묶음 단위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보가 두 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저 품사 단위로 보기에는 정보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말을 할 적에는 절대로 품사 단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치요? 여러분들 한국말 하면서 품사 떠올리면서 얘기하나요? 아니면 영어 할 때 그런가요? 근데 참 공교로운 거는 뭐냐면은 영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품사로 문장을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원은 지금 200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겠지요. 디오노소스 트랙스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의 호기심 어린, 지적 호기심 어린 부분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포스팅 되어진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한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전치사에 관련된 그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작업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은 여기에 문장이 5가지의 의미 요소로 되어져 있더라. 여기는 기능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5가지를 벗어나는 요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이거를 그냥 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특허를 받았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바탕이죠. 그럼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어도 보게 되면은 이 5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서로의 상대적인 부분과 절대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만은 이 5가지 부분을 근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요소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공통된 인식 코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은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부분은 공통을 두고 쓰고 있어야 되고 있음에 의해서 훨씬 더 한국어에서 영어로 한국어 전환되는데 쉽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자, 6가지 단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끼, 물고기, 뛰다, 헤엄치다, 산, 강입니다. 이 6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토끼, 물고기, 뛰다, 헤엄치다, 그리고 산, 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가지 단어를 가지고 쉽게 지금 문장을 만들 거예요. 조사도 집어넣어 가지고요. 토끼는 산에서 뛴다. 물고기는 강에서 헤엄친다. 이렇게 조사가 왜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토끼가 물속에서 강속에서 헤엄치진 않지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산에서 뛰댕기진 않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보편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보편적 인식이라는 것이 똑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들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스키가 한 얘기는 모든 언어가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겠지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 전환되어질 적에 그 전환의 인식 코드를 기반으로 같이 하게 되면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한국어 전환하는데 매우 용이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치사 for를 원어민들은 뭐뭐 하는 동안 아니면은 뭐뭐 때문에 이런 걸로는 절대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주어사에 끼워 맞추고 인식할 뿐이지요. 그럼 두 사람 원어민이 for를 인식할 때와 한국인은 그걸 for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공통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지요? 자, 그거는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밀한 내용은 이번 가을에 나오게 되는 전치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전치사가 나왔던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예문에는 38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첫 예문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나는 친구로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연습 제한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영어적 어순으로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조위 제시어만 그냥 한번 쭉 읽고 문제만 풀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 그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학습이 출발점입니다. 즉 지적 호기심이죠. 맞았으면 왜 맞고 틀렸으면 왜 맞았는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라. 모든 지식에 대한 학습, 공부에 대한 모든 출발점은 바로 지적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유에서부터죠. 자, 그래서 나는 친구로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게 되면 나는 좋아합니다. 당신을요. 친구로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영어로 적어보게 되면은 1번, 2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I like you. 저는 좋아합니다. 당신을. I like you as a friend.
저는 좋아합니다. 당신을 친구로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은 나는 좋아합니다. 당신을 친구로서. 원어민도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럼 하나 제가 질문 한번 더 던져보죠. I like you as라고만 적어놨을 때 이걸 로서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할 수 없죠. 그럼 as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인식해야 될 거냐는 거죠. 공교로운 거는 원어민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 언어를 잘 사용할 뿐이지 언어학자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는 쓰지 않는다. 그렇게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국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원어민은 어떻게 인식하냐라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나는 좋아합니다. 당신을요. 동일하게요. 친구의 이 뜻입니다. as는 이걸 동일한 정도로 인식하는 게 as의 공통된 의미입니다. 즉 원어민이 인식하는 as에 대한 코드는 인식 코드는 동일한 정도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저는 좋아합니다. 당신을요. 동일한 정도로요. 친구의. 자, 당신이 동일한 정도로 뭐의? 친구의. 그러면 당신과 친구가 동일한 정도로가 되지요. 그럼 이 동일한 정도라는 것이 한국어에 어디에 해당하냐라는 것을 볼 때 여기서는 로서, 나는 뭐로서 서로 동등한 정도로서 상하는 그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전은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반드시 조사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에서는 조사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 동사, 접속사, 부사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이거는 전치사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8쪽에 다시 밑에 두 번째, 그녀는 나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내용들만 살펴본다면 그녀는 공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을 그녀는 던졌습니다. 공을. 그 다음에 그녀는 나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던졌습니다. 공을. 나에게가 되겠지요. 자, 예문 가겠습니다. She threw a ball. 그녀는 던졌습니다. 공을요. She threw a ball to me. 그라고 할 때 그녀는 던졌습니다. 공을요. 방향으로는요. 저한테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녀는 던졌습니다. 공을요. 방향으로는 나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던졌습니다. 공을 저한테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식을 할 적에는 이렇게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하나씩 이렇게 인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동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묶음 단위로 보게 되겠죠. 묶음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이게 자동화진 이루어 상태에서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따박따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영어 어순이라는 걸 적어놨지만은 그거는 영어 어순일 뿐이지 원어민이 인식하는 순서의 하나하나로 적혀진 건 아닙니다. 그거를 아이도께서 그렇게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적어놨을 적에 학습자들의 상의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질적이라는 거죠. 예, 한국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조사가 만약에 앞에 와 있고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속된 말로 개뚱딴지 같은 얘기냐라고 하는 것들을 임상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코자 아이도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감하게 저희들이 제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사에 대한 부분에 상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아이도케의 독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넣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전치사 부분에서 적용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전치사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엮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놀라운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아이도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전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번역하듯이 참고하셔가지고 번역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43쪽의 연습 문제는 보면요. I saw the letter. 그 다음에 I saw him with a ponytail.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보게 되면 I was not there when you called yesterday afternoon. 이렇게 나와 있죠. I saw the letter. 저는 봤습니다. 그 편지를요. 여기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번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I saw him with a ponytail. 저는 봤습니다. 한 남자를요. 이때 wit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호 동반한 상태란 뜻인데요. 동반하고 있는데요. 뭐가요? 꽁지머리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저는 봤습니다. 한 남자를요. 동반한 상태로 있는 꽁지머리를. 그래서 저는 봤어요. 한 남자를요. 꽁지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I was not there. was not there. 저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요. 때는 이렇게 됩니다. 때는 당신이 전화한 때를 말하는데
어제 말이에요. 오후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4쪽 갑니다. 44쪽은 동사를 채워주는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기본 개념을 잡는 곳인데요. 동사를 채워주는 내용에는 단어 단위와 구 단위가 있고 절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조금 벅차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단지 그런 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4쪽에 거기 지금 단어 단위하고 절 단위가 있는데 절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알려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리하는 측면에서 학습자를 처음 하는 사람은 저 부분을 그냥 있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영어 학습 어느 정도 된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라는 정도로 정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 가가지고 제가 한번 자세하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정리하는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문장은 절 단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44쪽에 묶음 단위 읽기의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거기 예문이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he can do everything. 이걸 연습을 하실 적에 묶음 단위로 떨어져서 연습을 해보세요. 읽기도요. We believe that he can do everything. 이런 식으로요. We believe that he can do everything 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좌항 연결했을 때 이야기고요. 끊어서 볼 적에는 We believe that he can do everything.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that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확신합니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풀어줄게로 하나의 표시가 됩니다. 물론 기능상으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절을 이끌어놓은 접속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요. 모든 거를요.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장의 구성 성분은 여기 지금 잠깐 살펴볼게요. 문장은 태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두 가지 요소를 봅니다. 주어 부분과 주어 설명 부분요. 이 주어 설명 부분에는 동사와 동사 채워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사 채워주는 말에는 예를 들면 나는 좋아해.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좋아해. 그러면은 무슨 말이겠구나 하고 완전한 정보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물결 무늬를 봤어. 그러면은 그 물결 무늬가 해당되는 것이 동사에 채워주는 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품사로 보게 되면은 동사의 기능에 따라서 주격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목적어는 엄밀히 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 사용될 때 그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에 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에 채워주는 말은 여러분들이 45쪽하고 그 다음에 46쪽에 관련된 내용들 쭉 이어지는데요. 45쪽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6쪽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된 학습자를 위해서 요거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큰 개념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Our hope is that Northern and South Korea unified입니다.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기면은 is 뒤에서 끊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North and South Korea unified입니다. 북쪽과 남쪽,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be unified라고 하는데 수동태로 지금 되어 있죠. 수동태 부분은 2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e plus done입니다. 그죠? 이때 done은 먼저 핵심이면 말씀드리면 마무리되어진 결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unify, 결합하다라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것에 원래는 영향을 받은 결과 상태지요. 그러면 얘가 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비주체라는 뜻이 되고 그것이 마무리된 그냥 그러니까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We don't know where he went입니다. We don't know where he went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주어 동사 목적 구조입니다. 자, know에서 끊어주고요. where 이라는 부분을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어디에 갔는지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돼버립니다. 그지요? 반드시 순서는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때 where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선행어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냐 하면 그가 간 곳을 말하는데요. 이때 where가 의문사로 사용이 결정이 될지 그 다음에 선행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선행어, 선행사 앞에 있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그게 관계부사인지에 대한 구분은 아이도께 2권에 가서 의미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We don't like whatever he does입니다.
We don't like whatever it does.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 whatever는 선행어의 anythin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걔가 하는 걸 말해.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 않아. 어떤 거든지 걔 하는 걸 말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His little son chose what to wea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his little son chose what to wear. 그 작은 아이는 선택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요. 입을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what to do인데요. 여기에서 what to do의 부분도 what을 만약 입을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what을 것으로 처리해서 거꾸로 오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한국어하고 영어 사이에서 가장 문제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요. 전치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그 중급 1권에 나와 있는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뭐냐면은 이렇게 선행어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인 경우 자꾸 거꾸로 쳐올라옵니다. 뭐뭐 하는 것 자꾸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는 영어식 어순으로 문장을 볼 수 없죠. 그건 한국어로 하는 거지 영어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Our mom likes doing, hitting, basketba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좋아합니다. 이때 doing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즉 하다라는 행위에 있어서의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위 그냥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거는 하는 상태다. knitting 바느질이죠. 그죠? 바느질하는 상태를 basketball 최고로 of은요. 근거란 뜻입니다. 즉 최고로 근거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서 best of all 이거를 가장 이라고 해석을 가장 최고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갑니다. I can understand that he's being upset. 그러면은 나는 이해할 수 없겠네요. He's being upset 그러면 그의 화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거는 제가 doing의 아이독해 중급 2권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doing의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되어진 녀석입니다. 근데 왜 사용될 때 힘이 아니고 his로 사용했냐? 여기다 he라고 사용하면 안 되냐? 다양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처리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doing 앞에 지금 소유격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리는 두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장에만 제가 설명해 간단히 드릴게요. 번역은 being의 주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로 느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화낸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엄밀히 보면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의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be의 ing가 붙은 거죠. be의 형태는 be는 am, is, are, was, were 이거의 원래 형태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이거를 원형이라는 말을 붙이죠. 원래 형태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다 ing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being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러한 데 있어서 그러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7번 갑니다. 일곱 번째요. We'd like to see you again sooner or later. 여기서 보게 되면은 we would like까지가 동사예요. To see you again sooner or later 이 부분은 목적어 자리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중급 1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like to do와 like doing을 똑같이 해석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두 개의 표현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쉽게 볼까요? I like dancing 하고 I like to dance 이 의미를 똑같다고 보는데 이 두 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we'd like to see you again sooner or later 이 문장에서 he likes to dance 하고 he likes dancing 하고는 두 개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기존의 문법책에서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he likes to dance는 he likes dancing부터 보죠. he likes dancing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사실 like라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은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love는 몹시 좋아하다, 몹시 선호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like 지금 he likes dancing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댄싱은 뭐예요? 춤추다라고 하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춤추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춤추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he likes to dance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라고 했어요.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to dance입니다. to do의 의미는 원어민이 이거 규정하기로는 잠재적인 의미라고 규정해 있어요.
그러면 잠재적인 의미라고 볼 때 주어 동사에 지금 뒤에 사용되어질 때 이 잠재적인 의미는 해당 시점에서의 이후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춤추고자 하는 잠재적인 의미에 대해서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좋아한다, 선호한다. 춤추고자 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춤추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똑같나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춤추는 거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거는 춤추는 거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은 춤추고자 하는 거고, 이 두 개가 똑같지가 않지요. 이게 이제 전통문법이 가진 문법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도키 2권에 가서 1, 2권에 가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 두 개에 대한 비교는 아이도키 2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지금 표현을 보면은 I like to see you 라는 표현에서 like보다도 좀 더 강한 의미를 지금 거기에 의미를 조동사를 통해서 넣어준 건데요. 사실 조동사라는 용어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we like to see you 보다도 we would like to see you는 의미가 훨씬 강하게 전달되어진 부분입니다. 이때 would의 의미에 대한 차이는 영문법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auxiliary verbs에 대한 것들을 한번 손을 다 대야 돼요. 근데 그거의 맥락이 하나입니다. 시제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요. 미래 시제는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래 future tense라고 쓰지 않고 future time이라고 쓰죠. 그거는 중급 1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8번째 볼게요. Most of his colleagues would love for him to be able to walk again.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이거 의미대로 한번 보면은 Most of his colleagues would love for him to be able to walk again.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의미량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부분의 근거는 그의 동료들을 말하는데요. would love, 몹시 좋아한다, 몹시 선호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대응되는 내용으로는 그 사람이 to be able to 그랬습니다. to be able to walk까지가 동사의 영역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걸 하나로 봅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할 수 있기를 걷는다라고 하는 잔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거를 청킹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대응하는 내용으로는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기를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번역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은 근거는 그의 동료에 있어서 몹시 선호합니다. 대응하는 내용으로는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기를요. 다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식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의 동료들은 몹시 선호합니다.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기를요. 다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의 책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46쪽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좀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제가 여기에 46쪽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영어에 대한 전체적인 걸 정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필요로 하는 학습이 어느 정도 된 학습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처음 한다라고 하시는 생각이 드는 학습자인 경우는 이 부분을 넘어가도 돼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넘어가도 되냐면요. 여기 지금 46쪽, 47쪽, 48쪽 이 부분은 홀레당 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나오는 일부분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게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를 규정했으면 그 의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어민이 인식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쭉 넘어가다가 65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이루어질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46쪽까지 강의를 하고요. 기타 질문이 있는 부분이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링과 코드의 그 카페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저희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치사와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팟캐스트가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하간 여러분들의 영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길을 같이 가줄 수 있고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빛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만 주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늘 행복하고 청안한 날들을 기대하면서 강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